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권리금 개념은 다 아시죠? 그 양갈 1번이 권리금 개념이 나와 있고, 양갈 2번 권리금 계약. 자, 권리금 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것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임대인. 자, 을이 누구요? 임차인. 그렇죠? 자, 이거 임대인. 그러면 이제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맺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권리금 계약이다 이 말이야. 권리금 계약이란 것은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맺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 그 양갈 2번 밑줄 보세요. 권리금 계약이란 것은 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지문 떴어요? 네. 자, 이 사람이 권리금 지급을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나와 있죠? 예, 권리금 계약 이번에 신설된 거. 자, 권리금 평가 기준 국장입니다.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것이 공부할 때는 쉬워.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는 국장이 한다. 누구나 읽으면 다 아는 것이고 쉬운 것이죠.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권리금 그러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이렇게 매치를 해버려요. 권리금 그러면 오로지 누구가? 국장. 그렇게 매치를 해놓으면 절대 안 흔들려. 봐보세요. 권리금 그러면 국장. 권국이에요. 권국. 권리금 국장. 됐어요? 자, 평가기준 고시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자, 2번에 양갈 1번. 임대인은 임차인 권리금 보호 방해 행위 금지. 이렇게 나왔죠? 자, 주어 동그라미 그 세 줄에서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방해하면 안 되냐?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뭐 하거나. 자, 이 사람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너 뒷짐은 직접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 수수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 여기 권리금 지급하려는 게 지급하지 말라. 이런 행위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물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 보증금하고 차임 둘이 계약할 때 엄청나게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자, 방해행위 금지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양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권리금 지급하는 걸 방해해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소멸시효는 몇 년? 3년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임대인 자신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3번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그 시점도 알았어요. 이제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소멸시효가 몇 년? 3년. 그때까지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야 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게 시효 기간이 몇 년? 3년. 헷갈리면 안 돼. 그거 체크하시고 양가로 4번 5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세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해서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표준 무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국장. 내가 그랬잖아요. 권리금 그러면 오로지 누구다고? 평가 기준 고시도 누구? 국장.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서 사용 권장한 사람도 국장. 이 권리금과 관련된 건 국장이라고 매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뒤가 나오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법무부 장관은 뭘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 거야?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자,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첫째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뭐다? 그러면 이건 뭐요?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표준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에요, 법무부 장관. 근데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해야 돼. 권리금 그러면 오로지 국장이야.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도 국장. 표준 권리금 계약서도 국장. 근데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무부 장관. 권리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 그럼 국장으로 매치해 놓으면 안 흔들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차임 증감 청구권. 아까 주임법에도 있었죠, 이거?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당하지 않다. 당사자는 장래돼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근데 증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주임법이고 상임법은 얼마? 100분의 9. 자,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100분의 9입니다. 100분의 9. 이거 차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규정. 아까 주임법에서는 일하라고 몇 배? 4배. 여기는 일할 2푼하고 4.5배. 이걸 내보세요. 상임법은 일할 2푼하고 4.5배. 이것서 낮은 비율을 고반 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 준용 규정이 상임법에서는 나와 있어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차임 면체와 계약 해지 규정은 전대인하고 전차임 관계도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근데 2번 전대인하고 전차임 관계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 전대차에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끝. 자, 상임법 끝났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끝났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506페이지. 자, 506페이지 보기 전에 505페이지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권리금 그 내용이 작년에 출제가 됐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개공이 의뢰인에게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맞고. 자, 임차인은 차임 연체액이 몇 기 차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몇 기? 3기. 아까 나왔고. 자,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 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 자, 아까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오로지 누구? 국장. 권리금 그러면 오로지 국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치해 놔버려 그랬어요. 맞고. 국장은 국토교통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여기도 권리금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그럼 권리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매치를 해버리라고. 그 다음에 다 지금까지 맞았어요? 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시되면 임차 건물 매각되면 소멸한다. 맞았어요? 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동그라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해? 안 해? 안 합니다. 그죠? 대항력 있다는 것은 못 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 자, 그래서 권리금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죠, 작년에. 이 문제가 작년에 신설돼서 바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돼. 상임법, 주임법 끝났어요. 그럼 이제 주임법, 상임법은 민법에서도 나올 거고, 우리 중개 실무에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벌써 많이 올라갔죠?
두 과목 합하면 10점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지휘법, 상위법 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공매 마지막. 이제 마지막 단어 경공매 들어가면 돼. 이제 오늘 경공매 깡그리 공부해야 돼. 자, 경매의 나와 있어요? 그 세 줄 읽으면서 밑줄. 경매가 뭐예요? 다 읽었어요? 예, 경매는 세 줄 나와 있죠? 매도인이 다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매매 형식이다. 그렇게 감 왔어요? 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분류 한번 볼게요. 칠판 봐보세요. 경매는 크게 사경매하고 무슨 경매?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들이 골동품이나 미술품 경매 붙이는 걸 말해요. 그럼 공경매라는 것은 또 뭘로 나누죠? 경매하고 공매. 자, 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 그래서 법원 경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법원 경매란 말을 쓰고 있고, 공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또 둘로 나눠지죠. 무슨 경매, 무슨 경매? 강제 경매하고 무슨 경매? 의무 경매. 자, 강제 경매는 뭘 가지고 하는 경매라 했어요? 집행권원. 자,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다. 의무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담보권 실행 경매. 자,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합니다. 그죠? 저당권이나 뭐에 의해서? 전세권. 자, 이런 것이 의무 경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매는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또 압류 부동산 공매, 또 유입.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경매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일단 분류 여러분들 체크하고 또 계속 강의 진행할게요.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세요. 경매는 크게 공경매하고 뭘로 구분한다? 사경매. 거기 동그라미 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경매는 뭐라고 했어요? 경매하고 가로 안에 공매로 구분된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법원 경매 나와 있어요? 강제 경매 부분. 자, 칠판 보세요. 그럼 강제 경매는 어떻게 하는 걸 말해요? 자, 강제 경매는 예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주택임대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자, 아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법을 배웠으니까 상가. 예, 주택.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주택 돌려주려고 하니까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받고 살아. 1억이나 되는데 보증금이 안 돌려줘.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바로 경매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바로는 못해. 그럼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뭘 제기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서 빨리 보증금 반환하는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자, 이 판결서가 나올 거예요. 이 판결서가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증서. 이게 바로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자,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증서를 말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보증금 채무자는 갑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도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잖아. 이걸 압류를 해서 강제로 매각 들어간다. 이걸 무슨 매각? 강제 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시험 나올 때 강제 경매는 다른 거 없어. 집행 권한 이 단어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다 무슨 경매요? 강제 경매. 뭐 이유 불문이야. 집행 권한이란 단어 나오고 압류란 단어 나오면 강제 경매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강제 경매의 세 줄 밑줄 보세요. 강제 경매란 집행 권한 동그라미. 집행 권한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압류 동그라미. 압류한 후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금전 채권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한다. 나와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섯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강제 경매는 채무자 무슨 재산에 대한 경매? 일반 재산. 자, 예견되지 않는 경매. 그 다음에 인적 책임. 이 세 줄. 밑줄 보세요. 일반 재산이란 말, 예견되지 않는 경매란 말, 인적 책임이란 말. 이건 강제 경매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집행권원 개념이 나와 있죠? 집행권원은 첫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일정한 사법상 급여 청구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이게 이제 간단히 줄이면 이거예요. 이건데 그 밑에 집행권의 종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박스 안에. 다 열 필요는 없고 그 앞부분만 밑줄 그어놓고 감만 잡으세요. 이행판결, 가집행 선고판결, 지급명령, 각종 조서, 공정된 금전채권 문서. 이런 것이 집행권의 종류들이에요. 이 중 하나가 있으면 돼. 대표적인 판결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의무경매 개념 들어갑니다. 의무경매 칠판 보세요. 의무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를 말하죠. 그죠?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 저당권. 자, 보세요. 갑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 빌린 사람 뭐라 그래요? 채무자.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란 말을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건물 저당 잡겠어요? 저당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당 잡아놨어. 근데 갑이 돈을 갚아 안 갚아? 그러면 자기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물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건 집행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저당권에 근거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간 걸 무슨 경매?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물건. 그죠? 그거요. 그러면 의무경매가 실행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담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없으면 강제경매는 될 수 있어도 의무경매는 안 돼. 그리고 또 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피담보 채권 다 갚아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가 돼야 돼. 갚을 기간이 있으면 안 돼.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이것은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라 그랬죠? 이건 채무자 무슨 재산? 특정 재산, 담보물만. 그렇죠? 이건 예견되지 않는 경매라 그랬죠? 이건 예견된 경매. 저당 잡히는 순간 저 물건이 돈 못 받으면 경매 들어갈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강경매는 갑자기 압류가 된 거잖아요. 예견되지 않은 경매.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채무자 본인이 진다 해서 인적 책임. 이건 물건 자체가 진다 해서 인적 책임. 자, 끝났어요. 자, 밑줄 볼게요. 의무경매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저당권, 질권, 전세권은 담보권 실행을 실질적 경매 그 지문만. 형식적 경매는 밑줄 안 거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단 통상 의무경매라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의미하며 집행 권한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지문.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은의 첫째 줄. 채무자 무슨 재산? 특정 재산. 예견된 물적. 거기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행요건 세 가지. 묶어 놓으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개념은 끝났어요. 개념도 간혹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왜? 뭐 중개사 시험에서 경매를 깊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도 시험에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하여튼 집행권은 압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경매? 강제경매. 저당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의무경매.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입찰 참가를 위한 준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경매로 산다고 가정을 해봐. 이걸 매수인, 경락인 그러죠? 요즘은 매수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분석을 해야 돼. 경매 물건 살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권리 분석을 해야 돼. 근데 물건 분석은 우리가 이 앞주에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한 거 똑같아요. 공부상 조사 방법, 현장 조사 기억납니까? 그거 똑같아요. 뭐 등기부 열람, 건축물 대장, 현장 접사 다 해야 돼. 경매로 사더라도 똑같아요.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할지 감정평가서 현황 조사 보고서 별도로 그 서류를 열람해 봐야 되고
이건 크게 공부할 건 없고, 그럼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슨 분석? 권리 분석. 이걸 공부해야 돼요.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일단 508페이지 2번 물건 분석 있어요? 자, 제목만 밑줄 보세요. 공부사항 확인. 공부사항 확인은 우리가 이 앞쪽에 배운 거와 큰 차이 없어.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경매로 물건 사더라도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이건 똑같고, 이제 우리가 3번 권리 분석 있어요? 자, 양가 1번 무슨 주의? 소멸주의. 오른쪽 인수주의. 이제 그거. 근데 그 내용이 뒷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요. 뒷페이지 도표를 보세요. 앞쪽은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 들어갑니다. 소멸주의하고 무슨 주의? 인수주의.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소멸주의란 건 뭐라 그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두 번째가 전세권, 세 번째가 근저당, 네 번째가 임차권. 몇 개 권리가 설정됐어요? 4개. 그러면 경매로 물건을 샀을 때, 자, 1억에 샀어요. 그러면 뭐가 말소 기준이 돼요? 저당. 그러면 이건 원래 없어진 권리고 밑에 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을의 입장에서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안고 사느냐, 없이 사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채권 배당 순서대로 배당받고 나가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없이 샀냐, 안고 샀냐, 이 문제군요. 다 없어진다 해서 무슨 주의? 소멸주의. 자, 인수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안고 산다 이 말이죠. 가장 먼저 전세권, 두 번째가 저당권, 세 번째가 임차권. 이렇게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을이 경매로 샀어요. 이것도 얼마에 샀어요? 1억에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은 뭐가 돼? 저당.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저당이에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밑에 건 없어지죠. 그럼 뭐가 인수가 돼? 전세가 원칙적으로 인수가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인수가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병인데 전세금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1억에서 3천에 산 결과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왜? 나중에 3천만 원 내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위험성이 있어, 없어? 위험성이 있는 거 인수주의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인수. 안고 산다 해서 무슨 주의? 인수.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도표 맨 윗칸.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면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평생을 써먹는다 그랬어요. 자, 순서 바꾸라고 했죠? 바꿨어요? 저당권, 또 저당권 이렇게 순서 바꿔놓으세요. 그다음에 압류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 또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이건 말소 기준이 된다고 했죠? 무조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잊어먹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중개업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알아야 돼. 나중에 경매 안 해도 알아야 돼. 이것은 평생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넷 중에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하고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말소 기준은 어떤 거? 먼저 설정된 거. 그러니까 저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게 말소 기준이야. 그럼 이 셋 중에서 말소 기준은 뭐예요? 왜 전세권 안 돼? 저 속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가압류 등기가 가장 먼저 돼 있다면 뭐가 말소 기준? 가압류가 말소 기준인데, 그럼 기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밑에 건 다 소멸, 위에 건 인수된다 이 뜻이야. 소멸하냐 인수냐 기준 되는 권리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끝.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오른쪽 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자, 보세요. 이거 하나 빼고, 그 뭐야? 맨 밑에. 선순위 보정관. 이것은 당연히 인수가 되지. 왜냐하면 가장 먼저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명권 무조건 인수야.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요, 안 나오는 권리? 그러니까 경매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유치권이 저당보다 밑에 있으면 원래 없어져야 되잖아요. 인수가 된다고. 그죠? 근데 그 예에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이 예가 딱 하나 있어, 유치권에서 소멸되는 거.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데 소멸된 건 딱 하나. 어떤 경우? 잘 모르겠죠? 여러분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등기되면 물건이 압류가 되죠? 그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있잖아요. 이건 소멸이야. 압류 이후에 발생한 거. 자, 뒤에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앞페이지 넘겨보세요. 50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인수주의 나와 있어요? 기업. 밑줄 보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 무조건 인수하라고 나와 있죠. 다만 네 줄 밑줄 보세요. 이건 유치권이에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뭐가 되면 압류 효력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고 적어 놓으세요. 다시 정리 드려야 유치권은 앞에가 있든 뒤에가 있건 무조건 인수야. 근데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설치된 유치권 이거 하나는 뭐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제 그 도표 다시 뒷페이지 도표 넘어가세요. 그 예에 있음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압류 효력 이후에 설치된 유치권 소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간단하게 압류 효력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소멸. 앞쪽이 잘 안 보니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소멸 이렇게 적어놓으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설치된 유치권 설정된 유치권 소멸한다고. 그럼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해?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 다른 건 다 인수야. 이해됐어요? 압류 효력 발생된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소멸. 이거 하나만 내고 유치권도 무조건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은 다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칸. 뭐라고 나왔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세 중에서 말소 기준이 뭐예요? 저당이죠. 그럼 이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인수가 되잖아요. 근데 전세권자 병이 아까 전세금 얼마요? 나가 법원에다가 나 여기 눌러 살기 싫으니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세금 3천 내달라.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버려? 소멸해버린다. 근데 배당 요구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이해됐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인수가 되잖아요. 눌러 살 수 있어. 법원에다가 전세금 내달라. 그러면 이제 소멸한다고. 그러면 이 예에서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해버리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우리 입장에는 좋죠. 왜?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하나 인수됐는데 전세권 권리가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쉬운 문제도 모의고사 틀렸으면 안 되지. 자, 세 번째 첫째 줄. 이것도 나온지도 몰라? 자, 보세요. 나왔죠? 나왔어. 자, 정신이 없어? 그러니 점수가 나와? 항상 정신을 바로 세워야지.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1시간씩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명상을 시킬까?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게요. 거기 세 번째 칸 첫째 줄만 밑줘보세요. 뒤에 하고 앞선. 세 번째 칸 첫째 줄, 앞선, 뒤에. 이거 두 가지. 동그라미 주세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 이건 인수됩니까? 소멸됩니까? 이보다 앞선 설정된 권리. 인수. 자, 보세요. 여기 세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이건 원래 없어지고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 그래서 이게 전세권 인수되는 거야.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겠지만. 그래서 말소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되냐 인수되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권리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간 첫째 줄. D의 앞선 가로 안에 밑줄. 늦게 하고 오른쪽 앞선 있죠? 그러면 이 담보물, 즉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거 경매 기입 등기죠?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뭐다? 소멸. 이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인수.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말소 기준이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말소 기준이에요. 봐봐. 그럼 이 저당 대신에 여기가 경매 등기가 되겠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 됐어요? 네 번째까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 밑에 첫째 줄, 두 번째 줄 말소 기준 권리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시 한번 밑줄 보세요. 첫째 줄. 그거는 순서 잡아주셨네. 저당, 근저당, 압류, 담보, 가등기 해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가 말소 기준이 되는 거지. 담보물이 없으면 저걸로 해야 되니까. 되게 쉬워. 권리분석이 기본적인 건 쉽다고 저거 알아서 말소 기준 권리는 게 평생 써보니까 알아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 권리 끝.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권리 분석도 시험에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고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도 더 자주 나와. 그럼 경매 절차 오늘 깡그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옛날에 깡그리 했어요? 처음부터 다 했어? 옛날에? 했나? 예,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경매 절차는 내가 수험생이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머릿속에 기억도 안 되고 용어도 신선하니까. 근데 그 밑에 절차도 있죠? 도표 있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2번 출제됐어. 내용 하나도 몰라도 그 절차 순서 잡아라. 이 문제가 지금까지 26개까지 2번 나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 잡아라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름을. 그냥 외우면 외워져? 잘 안 외워지지. 또 문제 나오면 가로 빼놓으면 더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용도 같이 알아야지 이것도 외워져,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책을 보면서 같이 나갈 거예요. 조금만 좋아서 적어야 되네.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채권자들이 하겠죠? 법원에서 합니다. 자, 이게 날짜를 적어줄게요. 이 날짜는 여러분 이해독기 한 거예요. 하얀 분필로 적는 것은 진행된 날짜, 노란 분필은 예정된 날짜입니다. 채권자들이 법원에다 경매 신청해. 그러면 그 양간 1번 경매 신청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밑줄, 제목 밑줄 보시고 여기 파트에서는 딱 하나만 알면 돼.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 동그라미. 미등기 건물 그 밑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양가리 1번 경매 신청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 나와 있어요?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 거기서는 하나만 알면 돼. 자, 거기 밑줄 그어졌어 안 그었어? 다 안 했잖아요. 저 뒤쪽만 했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오늘 깡그리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해요. 그러면 압류가 돼, 물건이. 그럼 압류가 1월 3일 날 효력이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 이 건물이 압류가 됐다고. 이제 경매 들어가는데. 그럼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요.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하거나 송달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뭐가 될 때? 등기. 자, 양가로 2번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만 밑줄보세요. 밑줄보세요? 이것도 시험 나왔어.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때 압류가 된다. 저 물건이 압류가 된다. 자, 그러면 저 소유자가 이제 임의적으로 청구 못해. 근데 이제 지금 보세요. 이 등기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늦게 왔으니까. 아까 최우선 변제에서 주택의인도 주민등록,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 그거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 이때까지 이 의미 가지고 있죠. 이전까지 주주나 건설을 갖춰야만 최우선이 돼. 자 보세요. 또 하나. 아까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인수된다 그랬어요? 소멸이 된다? 압류 이후. 이 등기되면 압류가 되니까 소멸된다고 기억납니까? 봐. 또 하나.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 배웠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임차권 등기가 이 이전에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아까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는 법원에다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근데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거, 우리가 직결되는 거, 경매 등기, 그 임차권 등기가 이전에 되는 것은 안 해도 배당을 해줘. 당연 배당 채권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있어, 없어? 되게 쉽죠? 오, 좋아. 그래서 양가로 2번은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양가로 3번, 4번은 부연 설명이야. 그것은 상식으로 읽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 2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다음 순서예요.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1월 5일 날 공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미리 잡아서 공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노란 번표는 예정된 날짜라고. 이건 진행된 날짜고. 자, 미리 2월 5일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미리 공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2월 5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미리 공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미리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만 밑줄 것이고 양가를 1번 맨 밑에 줄 나와 있어요? 밑줄 거세요. 압류 효력이 생길 때부터 몇 주일 내? 일주일 내.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D페이지 첫째 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참 매각기 이전. 이거 동그라미. 표 치세요. 아주 중요해요.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잡을 때 처음 매각기를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는다.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전 동그라미 쳐나가. 이따 알게 돼. 처음 매각기를 이전으로 잡게 돼 있어. 법원에서 아예 그리고 못을 박았어. 처음 매각기를 이전으로 잡도록. 이 개념 잡았어요? 자, 끝.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당 요구 필요성 여부, 배당 요구 채권자 나와 있어요? 1번 제목 밑에 보세요. 자, 여기는 뭐 경매에서 배당 요구 채권자, 당연 배당 채권자 많지만 우리가 관계된 것만 공부하면 돼.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자 화살표 긋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액 보증금 채권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죠? 그거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거기다 적으세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우리가 직결된 건 그거야. 최우선 변제권자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3,400. 기억납니까? 그리고 우선 변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이분들도 법원에다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두 가지만 적으세요. 최우선 변제권자, 우선 변제권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알 거예요. 됐어요? 이분은 배당 요구 채권자야. 그 다음에 당연 배당 채권자란 말은 뭐예요? 법원에다 배당을 안 해도,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니을만 체크하세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자.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 우리와 관계된 것은 그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공부하지 마시고 복잡하니까. 양가로 3번. 배당 요구 철회 금지 두 줄 읽으면서 몇 줄?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 인사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그렇게 나와 있죠?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처음에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 종기 지난 후에 철회를 해보면 안 되겠죠. 왜? 매수인들은 그걸 보고 샀는데 저 사람이 배당 요구 하니까 경매에 참가했는데 철회를 해버리면 갑자기 인수가 돼버리잖아요. 철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뒤에는 철회를 못하게 돼 있다는 그 점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 매각 준비 단계.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 매각 준비 단계. 자, 준비가 현황조사입니다.
자, 현황 조사는 물건을 조사한다. 누구를 시켜서? 집행관을. 이제 법원에 집행관들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을 조사한다 그러면 여기 물건 조사 받으면 임차권은 보통 등기를 해야 안 해? 아니, 임차인들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죠. 그러면 저기서 임차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거 채권 신고하라고 배당 요구 종이까지 채권 신고하라고 통지를 해줘. 그죠? 집행관. 그래서 이 집행관하고 그 친족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기서 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했어요? 공무소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인들에게 채권 신고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공무소라는 건 주로 어떤 공무소를 말하겠어요? 조세 공가를 주관하는 공무소. 세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 들어갈 정도면 세금 많이 밀렸겠어요? 안 밀렸겠어요? 그러면 세금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세무서에다가 2월 5일까지 종기까지 채권 신고하라고 독촉을 해야 안 해? 예, 그래야지 그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인 범위는 엄청 넓어요. 이건 뭐 각 권리자 생각하면 돼. 권리자들도 돈 받을 거 있으면 2월 5일까지 신고하라고 독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을 평가를 하는데 누구를 시켜서 평가하겠어요? 감정평가사.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 그래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감정인하고 그 친족도 경매에 참가 못해. 왜? 경매 관여했죠?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참가해서 물건 사면 비리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1억에 평가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1억 밑으로는 판다 안 판다? 자, 가정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목만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밑줄 보세요. 뭐라고 써요? 입찰 물건 명세서 작성 비치 이렇게 나왔죠. 매각이라고 입찰 밑에다 매각이라고 또 적으세요. 요즘 매각이란 말 많이 써요. 매각 물건 명세서 또는 입찰 물건 명세서 그런데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매각기일 며칠 전까지만 나와. 일주일 전 동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경매 참가하려면 이걸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되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에가 비치게 돼. 인터넷에도 뜨고 경매 파트 사이트 보면. 근데 저건 몇 주일 전까지만 나오느냐? 일주일 전에 나와. 그 전에는 안 나와. 감정평가서 같은 거 2주일 전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일주일 전에만 나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들어있어. 그리고 집행관들이 이거 조사하는 임차인들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그 매각 물건 명세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매 참가자들은 거의 열람을 해봐야 돼.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큰 4번 뭐라고 나왔어요?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을 해서 뭘 하게 됐어요? 자, 1월 10일 날 공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각 기일은 언제로 잡아놨을 것 같아? 자, 2월 8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노란 분필은 내가 뭐라 했어요? 예정된 날짜. 자, 그럼 미리 경매를 2월 8일에 한다고 공고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야 경매에 물건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은 2월 15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미리 여기서 공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4번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매각 기일하고 매각 결정 기일 공고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2번 내용은 볼 필요 없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1월 10일에서 시간이 쭉 흘러가죠. 그럼 뭐가 돌아와? 2월 8일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날이 뭐한 날이요? 매각기일, 경매한 날이라고. 2월 8일이 돌아올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2월 8일이 오려면 뭐가 지나가야 돼? 2월 5일이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2월 5일이 오지 않고 2월 8일이 올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2월 5일이 약간 뭐한 날이요? 저기 배당 요구 종기일이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별표 치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잡을 때 처음 매각기를 이전으로 잡는다, 이후로 잡는다? 아까 강조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종기를 잡을 때 2월 4일로 잡아도 돼. 2월 7일로 잡아도 돼. 근데 2월 9일, 15일, 20일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처음 매각기를 이전으로 잡는다. 그래야지 아까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전세권이 인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경매 참가한 사람들이 전세권이나 배당 요구하면 참가하고 안 하면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 종기가 빨라야지 거의 가능하잖아요. 보고 참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했거든, 옛날에는. 민사집행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가 철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인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 요구 종기를 처음 매각기 이전으로 잡아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종기 지난 뒤에는 처리한다 못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지.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제 뭐가 들어요? 매각 결정 기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각 결정 기일.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할 건데, 이 기일이 들어올 건데, 이거 2월 아까 며칠? 15일. 15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위에서. 그러면 이제 이 두 파트가 경매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내가 4월달에 이 두 가지는 했을 거예요. 앞에는 안 했지. 기억납니까? 자, 앞쪽은 안 했지. 이건 했잖아요. 물론 특강할 때는 다 했어. 특강할 때는 다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 들어갑니다. 잘 봐보세요. 이게 다 모르더라도 이거 두 파트만 공부하고 가도 돼. 정 하기 싫다 그러면 경매. 그죠? 그러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이 뭐 한 날이에요? 경매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가로 5번, 아니 큰 5번 매각 실시라고 나와 있어요. 가로 열고 매각 기일이라고 적어봐. 이게 매각 기일입니다. 매각 실시가 매각 기일. 그러면 자, 여기는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호가 경매, 호가 경매, 또 기일 입찰, 또 기간 입찰.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와. 파는 방법은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 질문 맞아 틀려? 과거에 그렇게 시험 나왔어. 매각 방법 두 가지만 있다.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몇 가지 방법? 호가 경매 뭐야? 그렇죠. 구두로 하는 거예요. 불러서 결정하는 거. 기일 입찰은 그날 입찰해서 그날 개찰. 기간에는 일정 기간을 줘. 한 20일 주면서 아무 때나 입찰하라. 날짜 정해서 개찰하는 거예요. 기간 입찰.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매는 무슨 입찰? 이거예요. 이건 간혹가다 해. 이건 요즘은 담합 때문에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 파는 방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팔지는 미리 공고를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참가하면 돼. 호가 경매하면 거기 참가하면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입찰 진행으로 들어가서 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갑니까? 입찰 보증금 가져가야 돼.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를 제출해요? 여기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얼마에 평가했어요? 그럼 다 얼마씩? 그럼 다 같아요? 다 달라? 다 같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이러면 다 1,000만 원씩 입찰 보증금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부분 여기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편지 봉투만 해. 여기다 수표로 바꿔서 대부분 넣어. 그러면 입찰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입찰표라고 있어요. 얼마 쓰겠다고. 여기 잘못 쓰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큰 봉투, 노란 봉투, 대봉투가 있어요. 같이 넣어. 그리고 함에다가 뭐 투입하면 끝나. 투표하겠기. 아, 집행관이 앞에 유리함 놓고 있어. 그럼 거기다 넣으면 끝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 한 명이 입찰할 수도 있고, 두 명이 입찰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입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감하면 금방 개찰할 수가 있어, 없어? 금방 그 자리에서 개찰해. 그럼 입찰 종결이거든요. 종결해서 마감하고 개찰을 합니다. 뜯어본다고. 이제 몇 명씩 안 하니까 금방 개찰을 한다고.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1억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가. 호가 경매하고 기일 입찰.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그래서 1 기일 2 매각. 여러분들 교재에 입찰이라고 나와 있죠? 요즘 매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1 기일 무슨 매각? 2 매각.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납니까? 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A가 얼마를 써냈다고 가정을 해볼까? 1억 5천. 자, 1억 5천을 써냈어. B는? 그렇지. 1억 4천 5백. 자, 이것까지 다 외워버려. C는? 그렇지. 1억 4천 2백. 오, 좋아. D는? 1억 3천. 좋았어요. 자, 왜 내가 지금 이렇게 1억 4천 5백 200 이렇게 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구요? A잖아, A. 그러면 차순위란 뜻이 뭐예요? 자, A가 돈 못 내면 자기가 사겠다는 신고하는 거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 자, 1억에 대한 예에서 최저가 1억이란 예에서 일단 최저 매각 이상 써내야 되죠? 그러면 다 충족이 됐죠, BCD가. 근데 여기서 뭘 뺀 가격? 보증금. 1억에 대한 보증금이 아까 1,000만 원. 뺀 가격을 넘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1억 4천을 초과해 써낸 사람만 가능해. 그러면 누구만 돼요, 여기서? B만 C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이 차순위 신고 안 하고 D가 하고 싶어도 해, 못 해? 그 이유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예선 탈락이래지. 무슨 탈락? 요즘 축구 하던데 저쪽에서 예선 탈락해. 그러면 둘 B하고 C, B가 차순위 신고하고 C가 안 하면 B가 안 하고 C가 하면 둘 다 한다 하면 둘 다 차순위 하겠다고 나타나잖아요. 금액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같으면 추첨이야. 같으면 추첨이고 일단 B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B가 돼. 그러면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어디 가라고? 집에 가서 뭐하게? 고구마 사고. 좋았어요. 또 어떤 분은 왜 고구마냐고 또 따지신 분이 있더라고. 따질 필요 없어. 자, 얼마씩 가져갑니까? 1,000만 원씩. 아까 다 1,000만 원씩 제출했잖아요. C, D는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럼 B는 돌려줘 안 돌려줘? 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돼서 내려간 거고 옆으로 삐진 것은 자, 두 번 해도 안 팔렸어도 유찰이라 알죠? 그럼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세매각, 재매각. 세재. 세, 좋아. 세매각인데 이때 세매각 기일에 저감하겠어, 안 하겠어요? 저감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다는데? 여기는 저감률 있어. 자, 억지로 애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이거 지금 1억에 팔렸어, 안 팔렸어? 안 팔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1억에 팔면 팔겠어? 다운 시켜야지? 다운 시키는 비율을 저감률 하래. 경매는 일반적으로 몇 %? 10에서 30인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기서는 얼마? 8천. 한 번 더 유찰되면 6,400. 8천에 대한 20%. 계속 내려가 안 내려가? 몇 번 유찰되면 싸잖아요. 그죠?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감률 있는 세매각. 무슨 매각? 있는 세매각. 자, 밑줄 볼게요. 매각 방법부터. 다 끝났어요, 매각 실시는. 자, 매각 방법 513페이지. 종류 세 가지 밑줄 보세요. 호가 경매, 니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체크했어요? 2번 1 기일 2의 입찰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주었던 거는 호가하고 기일 입찰 두 가지예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기간 입찰은 1기일 2매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입찰 보증금 얼마 제출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 10%는 누구나 다 알아. 최저 매각가격이 중요하고 보증금 봉투에 넣어서 입찰표와 함께 다시 입찰 봉투에 넣어서 입찰합의에 뭐한다? 투입. 나와 있어요? 자, DP에 넘기세요. 자, 입찰 종결에서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마감 및 개찰. 그 다음에 2번 제목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그거는 제목만 밑줄 그고 한번 읽어보면 되고 차순위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 밑줄 그으세요. 일단 차순위 신고는 신고액이 최저 매각가격 이상해야 된다. 그럼 재판에서 1억 이상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1억 5천에서 1,000만 원 뺀 가격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초과입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자 2인 이상할 때 신고하기 높은 사람. 그죠? 또 같으면 추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보증금 반환 누구를 보증한다 그랬어요? 첫째 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신고인 외의 입찰자. 외의 입찰자 두 번째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고가하고 차순위 외의 입찰자. 차순위까지는 돌려줘 안 돌려줘? 외의 입찰자만 반환해 줍니다. 반환해서 집에 가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입찰 시 무슨 매각? 세매각. 그 첫째 저감하고 저감하는 단어 있어요? 거기다 20% 적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감률이 있는 세매각.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덮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있는 자 나와 있어요? 없는 자는 자, 위에 세 사람들은 아까 집행관하고 친족, 감정인하고 친족, 법관은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경매 관여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외울 필요도 없어. 이제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채무자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인. 이건 확실히 외워야 돼. 두 가지. 채무자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인 경매 못 참가해. 그리고 그 몇 년? 경매 관련자로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2년 동안. 이거 안 되고. 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없는 자 빼고 다 가능하다는 소리야. 근데 주의할 거. 채무자 가족 체크하세요. 방금 왼쪽에서 채무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채무자 가족은 네, 이거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체크하세요. 이무경매에서 물상보증인. 이무경매에서 무슨 보증인? 이거 두 가지만 외우세요. 자, 오른쪽 매각 결정 기일 들어갑니다. 자, 매각 결정 기일은 잘 보세요. 이제 삐진 거 이쪽으로 끝내고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는 소리죠. 얼마 선에서? 이러고 있죠. 최고가 됐죠 지금? 그럼 결정 기일이 뭐한 날이에요? 말 그대로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라고. 줄여서 허가가 허, 불허가가 부. 결정한 날이 결정 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밑으로 내려간 것은 허가를 받았다는 소리죠? 지금 경매 물건이 저 건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농지가 경매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 농지는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을 했어요? 농지증, 경매로 농지 취득하도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하라? 이날까지라 그랬어, 이날까지라 그랬어. 이날까지 농지증 제출하라고 이 앞주에 했어. 기억나요? 농지증 이날까지 제출했는데 농지증을 제출해 주면 허가를 해줄 것이고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뭐가 나? 불허가 나버려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불허가 난 이유. 그러면 다시 날짜를 또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걸 세매각, 재매각. 다시. 세매각, 재매각. 책 떠들 보는 사람 누구야 지금 말 안 했어. 제가 아니고 세매각. 자 보세요. 유찰됐을 때 하는 것도 무슨 매각? 세매각. 불허가 났을 때 하는 것도 세매각. 유찰됐을 때 하는 것도 세매각. 불허가 나도? 세매각. 그럼 여기 저감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 저감률이 없어요. 세매각인데. 그럼 저감률이 있는 세매각이 없는 세매각? 없는 세매각. 없어. 왜?
자, 비싸서 안 팔린 거요. 허가가 안 돼서. 거기 싸게 팔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감률 없는 세매각. 됐어요? 자, 유찰되거나 불허거나 둘 다 세매각인데 위에 것은 저감률이 있고 밑에 건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허가 내줘서 불만 있는 사람, 허가를 안 해줘서 불만 있는 사람, 이걸 이해관계인들이 불만 터뜨릴 수 있어 없어? 그럼 법원에다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 이해관계인 범위는 엄청 넓어요. 항고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다가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겠어요. 얼마 공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최저가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를 금전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아까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이라 그랬죠? 이건 매각 대금은 10%. 근데 법원에서 이유도 없이 왜 항고했느냐 기각을 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 범위에는 채무자도 들어가고 소유자도 들어가. 이분들은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항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 몰수시켜버려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 이 보증금은 배당금에 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 항고인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외에 항고인을 돌려줍니까? 네. 돌려주는데 다 돌려줍니까? 아니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 돌려줘. 다 못 돌려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나 항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누구나 항고하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절차를 둔 거예요. 됐어요? 누구나 항고하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유 있는 사람만 항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몇 줄 거둘게요. 끝났어요. 자, 6번에서 양가리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 선고를 한다. 이거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이라는 것은 허가, 불허가 선고한 날. 그 다음에 양가루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두 줄 몇 줄 보세요. 매각, 허가 결정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보증으로 무엇을 10%? 매각 대금 동그라미. 금전, 법인 유가증권 공탁하라 그랬죠? 그 밑에 채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채무자, 소유자가 기각될 때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돌려줘, 안 돌려줘? 그 밑에 적으라 그랬죠? 그 외의 항고인, 그 외의 항고인. 그 외의 항고인.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외의 항고를 돌려받을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네, 끝. 자, 그러면 밑으로 간 것은 이제 뭐예요? 허가를 받았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뭐 하라래? 대금 납부를 하라래. 무슨 납부? 대금 납부는 일시불로 할까? 분할로 할까? 뭔 시불? 일시불로 납부해. 그럼 아까 A가 얼마에 산다고 써냈어? 그럼 보증금 아까 얼마 냈어? 그럼 얼마 남았어? 1억 4천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돼. 됐어요? 예, 그걸 이제 대금 납부라래. 이해됐어요? 대금 납부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